그건 모네가 아니라 마네입니다.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정민아 큐레이터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박소연 씨, 이것이 이번 주에만 세 번째예요. 어떻게 기본적인 화가 이름도 구분하지 못하죠? 목구멍까지 차오른 변명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나 선배님, 더 공부하겠습니다. 미나의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옆에 선 저는 급하게 챙긴 제 옷차림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언어 전공자라고 뽐내더니 미술관에서는 그게 다 소용없네요.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미나가 돌아서자 제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첫 직장에서의 2달은 매일이 시험장 같았습니다. 하늘미술관은 제가 꿈꿔왔던 곳이었어요. 언어학을 전공하고 5개 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전시 해설사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언어 능력은 충분했지만 미술 지식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관람객들이 모두 떠난 후 텅 빈 전시실에 홀로 남아 벽에 걸린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화가들, 이해하기 어려운 미술 용어들, 그리고 항상 제 실수를 놓치지 않는 미나의 차가운 시선까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어.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청소도구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친절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저는 윤혜령이라고 해요. 여기서 청소 일을 하지.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건네는 휴지는 무척 부드러웠습니다. 무의식 중에 흐르던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박소연이에요. 신입 해설사인데 잘 못하고 있네요. 혜령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며 빙긋 웃었습니다. 저 정민아 양반.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해요. 그림이란 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그냥 지식만 늘어놓는 게 아니니까. 할머니의 말에 처음으로 그날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림에 대해 많이 아세요? 혜령 할머니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깊고 복잡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옛날에 좀 그렸다네.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벌써 청소도구를 챙기고 계셨습니다. 내일도 화이팅이에요. 소연, 양. 할머니가 떠난 후 전시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어둑해진 하늘이 보였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가방에서 미술 교과서를 꺼냈습니다. 오늘 실수한 부분을 다시 공부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밤늦도록 미술사 영상을 보며 노트에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화가들의 이름과 작품을 외우는 건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았어요. 저에게 언어는 항상 쉬웠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었죠. 소연아, 언어는 마음의 다리란다.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왔어요. 번역가였던 어머니는 항상 책상에 앉아 외국어 책과 씨름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언어는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언어가 필요했어요. 색과 형태의 언어, 붓과 캔버스의 언어를. 그것은 제게 너무나 낯선 세계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회의실 정리해주세요. 새 관장님 취임식 준비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 관장님의 부임은
미술관 전체가 떠들썩한 화제였어요. 김준호 관장은 해외에서 성공한 미술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취임과 함께 특별전 잃어버린 시간이 열린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쩌지?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곧 혜령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새벽이 올 때까지 저는 미술의 세계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북과 마이크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김준호 신임 관장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미술관에 도착하니 아직 어둑한 새벽빛만이 건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 들어서자 낯선 기운이 느껴졌어요. 달력에 동그라미 쳐진 날짜 위로 잃어버린 시간 특별전이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꼈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소연 씨?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친절하게 웃고 있었어요. 네, 제가 소연입니다만. 김준호입니다. 오늘부터 이 미술관을 맡게 됐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관장님을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급히 인사를 드리려는데 준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편하게 해요.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좋네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듯 했어요. 그가 회의실을 둘러보다 제 이름표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5개 국어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가슴속에서 작은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언어는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는 분야였으니까요. 특별전 기간에는 외국인 관람객이 많을 텐데 소연 씨의 능력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준호는 특별전 포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마이너스 한국 근현대 미술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해외에서 발견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꾸밀 예정이에요. 특히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곧 화사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관장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아직 준비가 다 안 됐는데. 미나는 저를 흘깃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로비 안내 준비는 했나요? 오늘은 실수 없이 해야 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연 씨가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정 큐레이터. 미나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더 말은 없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미나는 제게 냉랭하게 속삭였어요. 운이 좋았네. 하지만 관장님의 호감도 오래가진 않을 거야. 취임식 준비로 미술관은 분주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안내를 맡았고 다행히 실수 없이 잘 진행되었어요. 점심시간 잠시 한숨 돌리려 지하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해서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구석진 계단을 내려가다 작은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살짝 열었어요. 혜령 할머니가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놀림이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어요. 오랜 세월의 주름이 진 손가락이지만 연필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은 미술관 안뜰의 풍경이었어요. 단순한 스케치인데도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혜령 할머니가 깜짝 놀라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눈빛이 당황으로 가득했어요.
소연, 양, 왜 여기 있어? 할머니 그림 실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혜령 할머니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으며 말씀하셨어요. 옛날 이야기지. 이제는 그냥 습관처럼 끄적이는 거야.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신호를 읽었습니다. 대신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오늘 새 관장님 취임식이에요. 할머니도 참석하세요? 난 그런 행사에 어울리지 않아. 그냥 내일이나 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지. 사람들은 다 바뀌어도 난 여전히 여기 있어. 할머니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나였습니다. 빨리 와요. 특별전 주요 작품들이 도착했어요. 전시실로 돌아오니 포장된 그림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나가 중앙에 놓인 커다란 상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무척 진지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초상입니다. 미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그림을 꺼내자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품은 중년 여성의 초상화였어요.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붓터치로 그려진 얼굴에서 깊은 슬픔과 강인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작가 미상이라고요? 준호의 질문에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90년대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제 아버지가 수집한 작품인데 최근에야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어요. 그때 혜령 할머니가 청소 도구를 들고 전시실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그림에 고정되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괜찮으세요? 준호가 재빨리 다가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혜령 할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가 성가시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윤 할머니, 여기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청소해 주세요. 준호는 할머니의 상태가 걱정되는 듯 했어요. 괜찮으세요? 의사를 불러드릴까요? 혜령 할머니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중얼거렸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할머니는 빗자루를 집어들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할머니를 따라가려 했지만 미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소연 씨, 이번 특별전 작품 목록이에요.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해설 준비해 주세요. 서류를 받아들며 창밖을 바라보니 혜령 할머니가 미술관 뒤뜰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울고 계신 걸까요? 그때 저와 같이 할머니를 지켜보던 준호의 소매가 살짝 걷히며 그의 손목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특한 모양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새긴 듯한 그림 같은 삼각형이었습니다.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버지. 작품은 무사히 도착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진품 여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녀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 할머니의 반응, 미나의 통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도서관에 가서 90년대 미술계 자료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령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취임식 당일 하늘미술관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로비에는 화려한 꽃다발이 놓였고
특별전 포스터가 곳곳에 붙었어요. 준비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실수 없이 잘 해내야 했으니까요. 소연 씨, 미나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장수석 해설사가 급체했어요. 지금 병원에 갔고 취임식 해설을 맡을 사람이 없어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중요한 인사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요? 아직 미술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미나의 비웃음에 뺨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저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미나가 망설이는 순간 복도 끝에서 혜령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깔끔한 차림새였어요. 소연, 양이 하면 되지.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미나가 할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요? 청소부가 어떻게? 급할 때는 서로 돕는 거야. 소연 양은 말 잘하고 나는 그림 좀 안다고. 둘이 하면 되지. 할머니의 당당한 목소리에 미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깊고 강인한 무언가가 그 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준호의 취임 연설이 끝난 후 특별전 투어가 시작됐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고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옆에서 믿음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사 박소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나 첫 번째 그림 앞에 서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혜령 할머니가 살짝 눈짓했어요. 이 작품은 머뭇거리는 제 옆에서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작가의 내면 풍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세요. 저 구름의 움직임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작가의 붓터치 하나하나에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지식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관람객들은 할머니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해설을. 할머니는 마치 오랜 시간 그림과 대화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작품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하면 할머니는 미소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어머니의 초상 앞에 섰을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이 초상화는 단순한 인물화가 아닙니다. 한 여인의 삶 전체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이 눈빛에는 상실의 아픔이, 이 입술에는 참아온 말들이, 이 손에는 견뎌온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관람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고 한 여성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그림을 바라봤어요. 처음 봤을 때는 몰랐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관람객들은 할머니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한 외국인 기자가 할머니의 사진을 찍었고 다른 관람객들도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 제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그냥 마음으로 본 거야. 다음 날 아침 미술관은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준호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소연 씨, 이거 봤어요? 그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의 해설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이미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감동적인 미술 해설, 눈물바다 된 관람객들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이게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혜령 할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준호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아마 지하 창고에 계실 거예요. 할머니는 항상 그 시간에 청소를. 준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고마워요, 소연 씨. 준호가 서둘러 나가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뭔가 평범하지 않았어요. 준호의 휴대폰을 스쳐 지나간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혹시 90년대에 실종된 화가 윤혜령 아닌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 90년대 미술 잡지를 찾아봤어요. 한참을 뒤적이다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천재 화가 윤혜령, 아들 실종 후 예술계 은퇴. 사진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을 보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분명 우리 미술관의 혜령 할머니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윤혜령은 90년대 한국 미술계에 떠오르는 별이었지만 5살 아들 준서가 실종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했어요. 그녀의 마지막 작품이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미술관에 있는 그 그림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은 이유, 그녀의 뛰어난 미술 지식, 미나의 의심스러운 통화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져 미술관으로 서둘러 돌아왔어요. 할머니를 찾아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작은 방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옛 앨범을 보고 계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할머니, 혹시 화가 윤혜령이신가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천히 앨범을 넘기며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내 아들 준서야. 25년 전에 잃어버렸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모래성을 만들다 사라졌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삼각형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준호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준서와의 약속이었어. 삼각형은 우리만의 비밀 표시였지.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 했어요. 준호의 손목에 있던 똑같은 흉터, 그의 나이, 할머니를 보고 당황했던 모습까지 할머니, 혹시 준호 관장님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손목에도 이런 흉터가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희망으로 떨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내 준서 정말 살아있는 걸까?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소연 씨,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하러 가세요. 미나의 시선이 할머니의 손목에 머물렀다가 앨범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어요. 그리고 윤 할머니, 이제 슬슬 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미나의 목소리에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는 아직 일하실 수 있어요. 어제 해설도 완벽하게 해내셨잖아요. 미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해설이요? 청소부가 무슨. 아, 맞다. 당신은 화가였죠? 윤혜령이라고?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우리 미술관의 특별전 작품 어머니의 초상과 이름이 같은 화가라니?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느껴졌어요. 미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체, 그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까지. 그녀가 떠난 후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실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미나의 사무실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가득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비어 있었어요. 서류함 앞에 서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할머니의 슬픔에 찬 눈빛이 떠올랐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어머니의 초상 관련 서류철을 발견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놀라운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림의 출처를 조작한 정황, 실제 작가를 숨긴 증거들. 미나의 아버지가 25년 전 윤혜령의 작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고 책상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소연 씨, 뭘 하고 있나요?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행사에 관한 서류를 드리려고 왔는데 안 계셔서 책상에 두었을 뿐이에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미나의 의심 어린 눈초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청소부 할머니든 그림이든 당신 일에만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이 서늘해졌어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관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술관 옥상에서 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혜령 할머니의 정체, 그녀가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 그리고 준호와 할머니의 손목에 있는 똑같은 흉터까지. 이야기를 들은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난간을 붙잡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살 무렵의 기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충격으로 이전 기억을 잃었다고 제 아버지인 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입양해서 키우셨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이 흉터의 의미를 항상 궁금해했어요. 김 회장님은 제가 발견됐을 때부터 있었다고만 하셨죠. 준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어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바다와 모래성이 보여요. 그리고 삼각형 깃발을 꽂는 작은 손, 그게 제 기억일까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할머니를 만나보셔야 해요.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두려워요. 만약 제가 정말 그분의 아들이라면 25년이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순간 그도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어요.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준호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작은 거실은 따뜻했어요. 벽에는 그림이 몇 점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할머니가 그린 것 같았어요. 소박하지만 깊은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 손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손목 안쪽에 작은 삼각형 모양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 비슷한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내 아들은 3살 때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놀다가 손목을 다쳤어. 그때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면서 남은 흉터야. 그 모양이 마치 우리가 함께 만든 삼각형 모래성 같아서 나도 같은 모양을 그려달라고 했지. 우리만의 비밀 표시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가끔 바다와 모래성을 봐요. 그리고 준호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상 그 꿈에서 삼각형 깃발을 꽂아요. 모래성 위에.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종이배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만든 거야.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날. 준호가 천천히 종이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배에 접힌 부분을 따라갔어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어요. 파란, 양동이, 빨간, 삽.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하얀 집. 그리고 엄마가 그림 그리는 모습. 준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25년의 시간이 순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미술관의 이사이자 준호의 아버지인 김 회장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상의 그는 준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김 회장님,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방 안을 둘러보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당신이 윤혜령 씨군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를 아시나요? 김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전 강원도 해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준호였죠.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김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이 백혈병으로 막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아내와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때 해변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의 부모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잃은 상처를 이 아이가 치유해 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에게 새 삶을 주고 싶었어요. 아이는 사고 후유증으로 과거 기억을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외상 후 기억상실증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김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제 SNS에서 당신의 영상을 봤습니다. 미술계에서 활동할 때 뵌 적이 있어서 바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준호의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자꾸 바다와 모래성 꿈을 꾼다고요. 김 회장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내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준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를 키워주셔서. 하지만 이제는 그가 천천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와 준호가 마주보는 순간 25년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주름이 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뭔가 알아냈군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모두 없앴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당신의 해고를 건의할 예정이에요. 참고하세요. 메시지를 보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에 있는 서류를 생각하니 용기가 솟았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습니다. 준호에게 미나의 메시지와 제가 찾은 서류에 대해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연 씨,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온 것 같네요. 준호가 김 회장을 바라봤어요. 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모자의 손에 있는 똑같은 삼각형 흉터가 희미하게 빛났어요. 25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는 폭풍우 같았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서류와 녹음 증거를 보며 이사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졌어요. 미나는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의 초상은 그녀의 아버지가 불법으로 취득한 윤혜령의 작품이었고 미나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미나는 조용히 미술관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녀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소연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하늘 미술관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혜령 할머니, 아니 윤혜령 화가가 25년 만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처음에 약간 떨렸지만 캔버스 위로 붓이 닿는 순간 마법처럼 안정을 찾았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준서와 함께 있는 자화상이야. 25년 동안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지. 그녀의 눈에 깊은 감정이 어렸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혜령의 붓끝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아닌 그들이 함께 했어야 할 시간 속의 모습이었어요. 준호가 조용히 들어와 어머니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혜령이 붓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 25년의 시간이 녹아 있었어요. 다음 주에 바다에 가기로 했지? 오랜만에 모래성도 만들고. 혜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그 해변으로 가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의 추천으로 저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 승진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언어와 미술을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점차 자신감을 얻었어요.
특히 다국어 미술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소연 씨는 정말 특별해요. 언어의 벽을 넘어 그림의 감동을 전달하니까요. 준호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면서 묘한 설렘이 커졌어요. 가끔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혜령에게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연필로 간단한 스케치부터 시작했습니다. 제 그림이 엉망일 때도 혜령은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림은 잘못 그리는 법이 없어.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야. 혜령의 말씀은 단순한 미술 수업을 넘어 삶의 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 미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영혼의 표현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하늘 미술관에는 특별전 25년의 기다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혜령의 복귀작 전시회였습니다. 그녀가 지난 몇 개월간 그린 그림들, 그리고 25년 전 작품들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었어요. 전시 준비 중 혜령이 새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삼각형의 약속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이었어요. 모래사장에 세 개의 삼각형 모래성이 있고 그 앞에 세 사람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한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저와 닮아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혜령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소연 양이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찾지 못했을 거야. 이 그림에 너를 넣은 건 우리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야.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도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셋이 함께 바다에 가요. 그림 속처럼.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살짝 제 손을 잡았다 놓았어요. 그 순간의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특별전 오프닝 날 하늘 미술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혜령의 복귀 소식을 들은 미술계 인사들과 팬들, 그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어요. 그림을 보며 감탄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특별전 해설을 맡았어요. 처음과 달리 이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혜령의 그림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이 작품은 삼각형의 약속입니다. 작가가 25년 만에 재회한 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여정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삼각형은 작가와 아들 사이의 특별한 상징입니다. 모래성처럼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시간과 인연이지만 마음속에 새긴 약속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관람객들의 눈빛이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25년이나 기다리셨다니. 그 말을 들으며 혜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나란히 서서 관람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은 행복이었어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저를 옥상으로 불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미술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미술관 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관계가 되었어요. 함께 밤늦게 전시 준비를 하고 가끔은 피곤한 날 서로에게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신기했어요. 소연 씨,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렸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이에요. 소연 씨가 아니었다면 어머니와 저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상자 안에는 조그만 삼각형 모양의 조개 목걸이가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 그 해변에서 찾은 조개로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곁에 함께 해주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 선물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 주었어요. 그의 손이 잠시 제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소연 씨와 함께 새로운 미술관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천천히 우리 관계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서요. 그의 말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1년 후 하늘 미술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 체험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었어요.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되어 준호와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처음엔 동료로 시작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제게 프로포즈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향하고 있었어요. 혜령은 미술관 내 예술학교의 수석 교수가 되어 많은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딸처럼 아끼셨고 때로는 준호와 제 관계에 대해 은근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너희 둘은 참 잘 어울려. 내가 그린 그림이 현실이 되는 것 같구나. 혜령의 그 말에 준호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곤 했어요.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모자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었어요. 혜령과 준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날 미술관 강당에서 특별 강연회가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미술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제가 처음 이 미술관에 왔을 때 그림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윤예령 선생님과 김준호 관장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요. 강연장에 앉아있는 혜령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해 주었어요. 윤예령 선생님과 그의 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진정한 인연은 결국 만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목에 걸린 삼각형 조개 목걸이가 빛을 반사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간을 그려가는 세 사람의 여정. 강연이 끝나고 혜령과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었어요. 북과 마이크 사이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함께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살짝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